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파 유튜버를 이리 보면요, 대형 채널들 있잖아요. 뭐 100만 넘거나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대형 채널들 대선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전부 나라 망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대선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대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선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왜?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만에서 한 150만 정도로 보여요. 우파 유튜버요. 그 이상 아닙니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딱 그 정도예요. 그분들이 여기저기 쇼핑하면서 이제 보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윤 어게인이 대세입니다. 여기서는. 우파 유튜브에서는. 그러니까 윤 어게인 비슷한 이야기,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 많이 봐요. 저도 이제 그걸 실험적으로 여러 번 해봤는데, 그런데 대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시큰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거면 몰라도 이걸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리PD 정도지 잘 없을 거예요. 유명 그 채널들도 대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꾹 참고 못 하는 거야. 하게 되면 구독자가 막 떨어져. 인기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나라 전체의 현상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지지율로 따지면 한 3%에서 5%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대선은 지금 치러지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국민의힘도 4명으로 추려질 것이고 저쪽은 이재명이가 후보가 되겠죠. 뭐 결국 한덕수 총리가 지금 오느냐 오지 않느냐, 독자 출마하느냐, 무소속으로 가느냐,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정말 현실의 가능성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감정에 지금 치우쳐진 그런 어떤 선택도 너무 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로 올인한다고요. 그런데 윤 어게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00%. 0. 몇 %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처럼요, 한번 거꾸러졌지만 다시 복귀했잖아요, 트럼프는. 근데 트럼프는 헌법에서,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게끔 중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자체가 단임제야, 5년. 파면된 대통령은 남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석해주는 헌법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거야, 그냥. 혁명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세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런 조건에서도 출마할 수 있게끔 소급해서 뭐 어떤 헌법을 적용하면은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혁명, 헌법 개헌, 이거 두 가지 다 거의 불가능하지 하잖아요. 이쪽에 가진 힘도 없는 데다가 혁명이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요즘은 대한민국에는 혁명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든 야든 좌든 우든 똑같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이번에 대통령이 8대0으로 탄핵 인용 파면된 그 순간에도 그렇게까지 내전이 일어난다고 막 크게 경고했지만 내전은커녕 그 기미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항하는 움직임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혁명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를 보십시오.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이미 대통령은 구속되어서 감옥에 있는데 몇 년 갔습니까? 5년, 6년, 7년 가까이 갔어요.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다 마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예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집착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냥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은 가능성이 제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뒷받침하는 배경을 보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발 큰 것이 온다. 이것이 이제 많이 작용합니다. 부정선거 이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헌재 선고가 엉터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걸 바로 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만 보고 광장만 보게 되면요, 엄청난 힘이 거기에 실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이 봐가지고 3% 5%입니다. 3% 이하일 겁니다. 아마 국민 전체로 보게 되면은. 왜냐하면 1%가 40만에서 45만쯤 되거든요. 그 숫자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대선 필패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뿐 아니고 이 소위 이제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등 돌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지율이 지금도 50% 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닐걸요.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 지지율 보게 되면요. 탄핵 선거 결과 8대0 인용된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지지율 조사, 그게 거의 80% 가까이 나왔더라고. 무슨 여론조사 보니까.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10몇 프로예요. 10몇 프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 한번 보십시오.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지금 아마 급락한 게 나올 겁니다. 10몇 프로. 결국은 나중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니까. 윤 의견인은요, 제가 볼 때 그게 상업적 효과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주장하는 집회 세력들, 집회 이제 주동자들, 유튜브도 그걸 갖고 또 앞으로 몇 년간 우려먹을 수도 있어요. 그 주제만 갖고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대통령은 이미 감옥 가고 모든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그 주제로 방송을 했던 유튜브도 있고, 실제 집회를 했던 세력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조은진 대표가 있던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이쪽요. 그야말로 계속해서 주말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또 집회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번 이 법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일은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이미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 혁명 외에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헌 외에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은요, 지금 내란 재판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소가 일어나요. 명태균 건이라든가 그 밖에 저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뭔가를 또 찾아낸다고. 그리고 또 박정훈 해병 대령 그 건, 이런 걸로 다 또 기소가 일어나요. 아마 구속 청구 또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걸 지키자면은요, 그 광장의 힘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 몇 명 모여가지고 이런다고 그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이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대통령을 사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 올곧은 정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 후보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계엄 찬성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속으로는 찬성해도 입으로는 그 찬성한다라는 말을 못할 거예요. 심지어 지금 윤심이 실렸다라고 요즘 언급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조차도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 못할 거예요. 계엄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죠. 그런 수준으로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문수 같은 분이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운동가로서 예전에 이제 정강훈 목사와 아스팔트에서 같이 운동할 때 그때 김문수에게 인터뷰를 들이대면은 계엄 찬성한다라고 바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라고 하는 분은 이미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었잖아요. 이런 분 입에서 지금 계엄 찬성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대선 주자도 똑같아요, 사실은. 계엄 찬성을 내걸고 이게 뛰어들 수 있는 후보가 아직은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오직 그 이슈 하나만 갖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사람들이 다 나온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수의 지지율 몇 % 얻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대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 중에, 예비 주자들 중에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김문수는 계엄을 반대한데, 김문수 저 후보 같은 경우는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조건을 달았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니까요. 민주당의 그 폐악질, 그 더러운 행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대중 정치인에게 운동가처럼 아스팔트 우파처럼 발언해 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우파 유튜브 안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걸 원해, 전부. 그럼 그건 다 그냥 망하자는 이야기야, 전부. 이분들은요, 김문수나 그 밖에 지금 출마한 사람들은 대중 정치인들이에요, 그냥. 운동가가 아니라니까. 여기에 엄청난 어떤 이 간극이 있습니다. 같지가 않다니까요, 절대로. 김문수 이분이 운동가 시절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발언을 지금의 김문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안 돼요. 부정선거 같은 것도 그래요.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은, 황교안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고, 이런 분이 만일에 국민의힘 안에서 유력한 후보가 딱 됐을 경우, 김문수처럼 지금 지지율이 꽤 나올 때,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때는 또.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략으로 봐야 됩니다. 가능성 없는 사람은 막 질러요. 센 발언을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요, 중도 확장이라든가 그 밖에 외연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발언이 신중해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발언이 나온다고요. 객관적 합리적 어떤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나저나 제 푸념으로 뭐 생각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우파 유튜브가 요즘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지 제가 대형 채널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전부 의식적으로 이 대선 이야기를 피하고 있네. 가끔 하나씩 톡톡 튀어나와, 가끔. 거기 문제는 거기서 자기 주장들을 못하는 거야. 자기 의견들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단순 뉴스 전달에가 이제 불과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이면요, 이번 대선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요, 윤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지금 우파 유튜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약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우파 유튜브 전체의 약 70%. 근데 이게 나라 전체의 70%가 아니에요. 3%에서 5% 미칩니다. 많으면 5%, 적으면 3%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야,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걸로는 세상 바꾸지 못합니다. 이재명을 잡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요, 뭐 제가 이런 방송 한다 그래서 뭐 바뀔 것으로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으로 이 말은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지금 너무도 많은, 그 뭐랄까, 환상이 지금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환상은 다르고요. 객관과 주관은 다릅니다. 네. 윤 대통령을 존경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고 끝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거 다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 국면입니다. 대선에서는 대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기면 최상이고요. 졌을 때, 이재명에게 대권에 갔을 때, 그때 다시 윤 대통령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싸워도 됩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보다도 대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윤 의계인보다도요, 누구냐? 김문수냐? 아니면 한덕수냐? 아니면 홍준표냐? 아니면 한동훈이냐? 아니면 또 뭐 오세훈이냐? 이걸 갖고 지금 치열한 이야기를 지금 나눌 때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붐도 일 거고요. 흥행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텐데, 지금 이제 레거시 미디어와 지금 유튜브가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형 채널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선 이야기 거의 없어요. 자, 이거는 뭐 진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